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2학년도 수능 수학 유불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기사들 그리고 여러가지 멘트들이 많잖아요. 문과 수학 폭망이라는 놈, 확통 집단, 그러니까 확통을 준비하는 재학생 집단의 학습 의지를 꺾어버리는 멘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럴 것 같지는 않다가 제 결론인데요. 저도 이제 보고서를 쓰고 자료를 만들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입시에서 어떤 현상이 출현하게 되면 적당히 추론하고 상상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말 한마디가 파괴력 있게 학생들한테 다가갈 수 있어서 어떤 현상이 나오면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결과를 내서 결론을 하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힘들거든요. 그 힘든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졸업생 유입 효과를 고려하면 학통이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점수 체계가 바뀐 게 사실은 크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균이 좀 낮은 집단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표준 점수가 잘 나왔잖아요. 대표적인 과목이 수학 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연좌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 응시하는 집단의 평균이 높으면 내가 유리해요. 응시하는 집단의 평균이 낮으면 내가 불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나가 확통 집단이 계속 표점이 낮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시면 표가 좀 많아요. 숫자가 좀 많습니다. 숫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고요. 결론이 조금 더 텍스트로 된 결론을 보고 싶으시면 영상 후반부쯤에는 8번째 페이지, 제가 페이지 적어놨지 않습니까? 없어졌네. 8번째 페이지 보시면 텍스트로 정리해놓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서울 중등지도연구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시겠죠? 6월 모의평가 결과, 사실 결과긴 한데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선은 6월 모의평가 응시한 해석을 해보게 되면 33개 고등학교 9,283명의 가채점 결과를 분석했겠죠. 그래서 이 9,283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물론 저 33개 고등학교는 일반고도 있을 거고요, 특목고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외고, 자사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하실 때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게 재학생과 졸업생이 혼재된 상황에서 수능과 유사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시고 결과를 내셨겠죠. 수학 과목에서 문과생은 이과생보다 원점수 기준 평균 23점이 낮았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국어하고 영어에서 이과생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도 연구에서 낸 결과겠죠. 이거는 이번 영상에서는 다룰 내용이 아니니까 논외로 하고, 이 부분은요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 때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재학생과 졸업생의 움직임을 가장 보기 좋은 건 수능 DB거든요. 근데 수능 DB가 2017학년도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보고서를 쓰거나 연구를 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과연 그러면 2018학년도 이후부터는 어떻게 재학생들의 움직임을 봐야 될까 했는데, 제가 여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고3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4번의 교육청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봅니다. 3월, 4월, 7월, 10월이죠. 근데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10월달, 수능 보기 보통 한 달 전, 10월달에 응시하는 학력평가의 그룹이 수능 응시하는 그룹 수와 비슷하고 평균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3년 동안 학력평가 10월달에 수가 순화, 그러니까 수가는 지금의 미적 기하겠죠. 순화는 확통,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보시게 되면 평균이 눈으로 봐도
수가가 높죠. 수나가 낮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계산식으로는 평균이 낮은 집단에서 내가 조금 점수를 높게 받으면 표점이 높게 나오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가가 굉장히 불리한 구조죠. 평균이 여긴 지금 얼마 차이 납니까? 20한 3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에서 얘를 빼고 나눠봤자 100점에서 얘를 빼고 나눈 얘가 훨씬 더 표점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수나의, 그러니까 수학나, 확통이들의 표점 차이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점수 체계가 그랬으니까. 평균이 낮은 집단에서 내가 저거 조금만 더 잘 받아도 이게 확 벌어지니까 유리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 바뀐 점수 체제로 봤을 때는 이게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문과 분리, 좀 엄밀하게 말하면 점수 체계가 문과한테 불리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최근 3년 동안 수학가보다 대략 18점 정도 낮습니다. 뭐 4점짜리 3개, 3점짜리 2개 정도 되겠죠. 총 18점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뀐 산출식을 잠깐 볼게요. 이게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웃고 즐기면서 한번 봐주세요. 자, 올해부터는 이제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2문제는 공통이고 8문제가 선택 과목인데 확통, 그 집단은 8문제가 확통이에요. 미적, 8문제가 미적이에요. 기하, 8문제가 기하예요. 그럼 22문제는 공통 과목 수와 수투입니다. 자, 그러면 각 8문제는 집단, 그러니까 시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와 수투 문제가 똑같아요. 그런데 8문제의 출제 범위와 난이도가 다르니까 이거 좀 표준화 시켜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들께서 이런 아주 멋진 식을 만들어내셨어요. 자,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 산출, 즉 8문제예요. 8문제에서 내가 얻은 점수를 지금 그 수원수투 점수 체계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8문제 점수, 그러니까 26점을 적당히 뻥튀기 시켜서 74점 근방으로 만드는 작업을 조정 원점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식을 잘 보시게 되면 여기는 8문제에서 내가 얻은 점수예요. 8문제에서 8문제의 평균, 8문제의 표준 편차예요. 이 수 자체가 1 전후의 숫자입니다. 작아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 두 개는 뭐냐면 22문제의 표준 편차와 평균이에요. 그럼 요게 지금 현재 나온 여러 자료를 제가 찾아봤을 때 현재 재학생 기준 이 표준 편차가 한 15, 1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걸 1 전후 숫자고 요게 15, 16 정도 되니까 요 숫자는 한 15, 16밖에 안 돼요. 얘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 26점을 74점으로 바꾸는데 이 24점이 얼마큼 커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얘예요. 어차피 얘는 15, 16밖에 안 되니까. 얘가 바로 22문제 수원수투 평균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작년까지는 평균이 낮으면 내가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올해 나온 자료를 봐도 확통 집단이 지금 표점이 낮게 나오는 게 얘가 낮거든요. 얘가 낮아요, 계속.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연좌제죠, 연좌제. 내가 아무리 잘 봐도 응시 집단의 평균이 낮으면 공통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가 낮게 나와서 좀 불리하죠. 점수 산출체계가 달라지니까 지금 확통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만 불리한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1등급 말에 뭐 미적이 많고 확통이 적고, 이거는 제가 2번째 영상에서 다룰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것까지 다루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나눌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26점을 74점 쪽으로 바꾸는 식이 이건데, 얘를 결정하는, 이 숫자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얘입니다. 연좌제예요. 그 22문제의 평균이 높으면 잘 나오고 낮으면 잘 안 나오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숫자가 많으니까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어려우시면 패스 한번 하세요. 자, 뭐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현재 재학생들의 현재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자, 3개 집단입니다. 3개 집단이고 확통, 미적, 기하 집단인데요. 이
학자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을 때 이 정도가 재학생의 현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가상의 2명, 미적이, 확통이 둘 다 점수는 84점이고 수원 수투는 64, 선택 과목은 20점이에요. 그럼 얘를 아까 보셨던 어마무시한 식으로 바꾸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얘가 작게 나오고 얘가 크게 나오죠. 확통이 얘의 예점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면 정확하게 되면 얘가 중요해요. 평균이 낮잖아요. 낮게 나오죠. 자, 미적이의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를 볼게요. 앞에 있었던 무지막지한 식 8과목의 점수에다가 8과목 평균과 8과목의 표준 편차를 나눠줍니다. 거기에다가 22문제의 표준 편차와 22문제 평균을 딱 더하니까 68이 나와요. 자, 그런데 자, 확통이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는 평균 20에 내가 어떤 8문제 점수 20점에 8문제의 평균 8문제의 표준 편차로 나누고 22문제의 표준 편차를 곱한 다음에 22문제의 평균으로 더했는데 얘가 낮잖아요. 키높이 구도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적이의 키높이 구도 효과가 높은 거죠. 확통은 낮은 거고. 그러니까 얘가 낮게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점수를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 뭐 들어오죠. 계산해보니까 몇 점 벌어진다? 4점이 벌어집니다. 현재 재학생, 현재 나온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대충 만들어본 데이터를 봤을 때는 4점. 4점이면 저기 점수대 구간에 따라서 학생들이 몰려있는 범위가 다르긴 한데 작년 분포로 봤을 때는 대략 8,000명 정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통 집단이 그 미적 I보다 여기 확통이와 미적이 봤을 때 8,000명 정도 뒤에 밀려있는 거예요. 표점 4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졸업생의 유입 때문에 좀 달라져요. 이건 재학생이잖아요. 아무리 33개 고등학교가 일반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자사고가 있다고 쳐도 졸업생들만큼 점수 분포가 나오진 않거든요.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3개월 동안에 10월 학력평가와 수능 두 개를 본 거예요. 보니까 보세요. 2019학년 10월은 평균, 수가 평균이 올라가긴 해요. 근데 수나가 좀 더 올라가는 폭이 커요. 그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수가는 작아집니다. 수나는 커져요. 이런 현상이 3개년 동안 계속 발생해요. 어떤 현상? 수나의 평균은 올라가고 수나의 평균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표준 편차는 수가는 떨어지고 수나는 올라가요. 그럼 이게 올해 또 적용된다고 하면 미적 집단의 평균은 올라갑니다. 확통 집단의 평균도 올라가요. 근데 확통 집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확통 집단이 표준 편차는 커집니다. 근데 미적 집단의 표준 편차는 작아질 거예요. 이걸 정리했습니다. 대략 한 4.5점 정도 올라가고요. 수나는 대략 10점 정도, 11점 정도 올라갑니다. 요 파란색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 현상을 앞에 있던 재학생 여기죠? 요 상황을 제가 예상한 결과대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64, 20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8문제의 내 얻은 점수에다가 8문제 평균 빼고 8문제의 표준 편차를 나눕니다. 그리고 22문제의 평균 더하고 표준 편차를 곱하는데 63 정도 나와요. 아까 68보다 약간 숫자가 줄죠. 자, 그 다음 확통이의 선택 과목 조정 점수는 이 키높이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58이 나옵니다. 점수가 조정 원점수 폭이 줄죠. 그래서 계산해보게 되면 1점 정도로 줍니다.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숫자를 돌려봤는데 표준 편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2점 정도 버려져요. 그러니까 재학생 때 있던 데이터에서 평균만 변화시키면 한 2점 정도 벌어지고요. 표준 편차까지 같이 고려하면 1점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재학생들 나온 데이터에서는 한 4점 정도 벌어졌는데 8,000점 정도 벌어졌는데 졸업생이 유입돼서 평균의 움직임과 표준
차의 움직임까지 고려하니까 대략 1점 정도밖에 안 벌어지죠. 저게 한 2,000등 정도 될 겁니다. 결론은 수원수투 확통 준비하는 확통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도 괜찮아요. 졸업생들이 들어와서 이게 순기능,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그룹들이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우선 현재 나오는 수능 수학 유불리 현상은 조정 공식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작년은 내 점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서 뭔가 곱하고 더해서 나온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평균이 낮으면, 극단적 평균이 빵점이면 내가 100점 맞았을 때 내가 100점을 얻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점수 체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 점수에서 평균 빼고 시작해요. 근데 올해 그게 아니에요. 올해는 키높이 구두라고 해서 응시자 집단이 평균을 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불리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공통 과목, 그러니까 키높이 구두죠. 키높이 구두가 낮은 집단에서는 불리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재학생들만 있는 집단에서 유불리니까 당연히 그 재학생들 같은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평균 낮겠죠. 이제 졸업생 들어오게 되면 평균이 높아질 거예요. 미적 학생들보다 확통 학생들의 평균이 좀 더 많이 올라가서 수능 때까지 가면 괜찮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죠. 현재 나오는 모든 유불리 추정 자료는 재학생 기준이고, 그리고 수능은 졸업생 유입 효과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현재 나온 재학생 분석 자료와 실제 수능까지 갔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상의 결론은, 그러나 빨간색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입시를 포기하면 답이 없거든요. 확통 응시 집단, 특히 재학생들 포기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뭐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수능 안 돼. 너 수시로 가. 수능 포기하죠. 특히 확통 수능 포기하고 이제 수능 최저 맞추기 위해서 이제 영어하고 국어, 영어하고 사탐을 하는데 지금도 영어도 어렵잖아요. 그럼 재학생들 멘붕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능 최저 엄대로만 가겠죠. 중복 합격자가 늘어나고 추원 기간은 짧으니까 2월 인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최근 한 2년 동안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2월 인원을 보니까 꽤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시가 늘어야 10만이 넘습니다.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리고 그러니까 수학 1등급 내 확통 응시자 비율이 보통 10%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재학생 자료는 나오는데 20%까지 올라갈 거고요. 제발 수원수투를 좀 공부를 해야 키높이 구조가 높아지니까 수원수투 공부 재학생들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수학 1등급에서 확통 응시자 비율이 작으니까 결국 수학 1등급에 있는 자연계 상당수는 인문계 최상위권 연고대 가지 않겠냐, 그러니 문과가 불리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양이 많아서 2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끝까지 수원수투 확통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